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BS 초대석 향기로운 만남 유자효입니다. 인간이 불행한 이유는 자신이 행복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세계적인 문호 도스토옙스키의 작품에서 나오는 말이죠. 오늘 초대 손님은 긴 세월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길을 찾아오신 분입니다. 먼저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BBS 초대석 향기로운 만남 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제주시 갑국회의원으로 예, 지금 활동하고 계시죠? 예. 제주도가 고향이시죠? 예, 제주도가 뭐 태어나서 쭉 네. 또 현재 물론 대학교 때는 서울에 왔습니다만 네. 좋은 고향을 두셨습니다. 글쎄요, 지금 지나봤더니 네. 지금 생각해 좋은 고향인데 네. 제주도가 슬픔이 너무 많죠. 좀 차별을 많이 받았어요. 네. 성 사람이 돼서. 네. 저희도 4.3 사건 이런 것도 있었고 그렇죠. 또 섬에 대한 이 차별 이런 네. 것들도 있었고 그래서 네. 되게 근데 저희들이 대학교 다닐 때는 별로 그렇게 네. 차별 안 받았는데 네. 저희들 윗선배들은 네. 이렇게 고향들 숨기고 그랬었어요. 아, 그랬군요. 예, 지금에 와서는 이제 뭐 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 아이, 그럼요. 청정 제주에서 예. 인기가 있는데 저희들 젊었을 때는 아. 어렸을 때는 안 그랬어요. 아, 그랬군요. 요즘 이제 제주도 하면은 참 가고 싶은 곳,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늘 드는데 제주도야 뭐 사계가 다 아름답더군요. 예. 역시 여름 제주가 최고인가요? 어떻습니까? 아니 봄, 여름, 가을, 겨울 네, 뭐다 좋죠. 다 네. 특색이 있고요. 네, 제주도가 이제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덜 덥고 뭐 아. 그렇죠. 그래서 네. 서울에 비하면 3, 4도 차이가 나거든요. 네. 그래서 제주도가 늘 뭐 1월부터 12월까지 다 특색이 있어요. 그렇죠. 예.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네네. 우리나라가 제주도를 갖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네. 복인지. 예. 제주도가 네. 보석이 그렇습니다. 다이아몬드입니다. 네. 대한민국에. 네. 그런데 이 제주도 사람들도 그 보석이라는 가치를 잘 모르고 아. 우리 한국 사람들도 그 가치를 잘 모르고 단지 아름다운 것만 생각하고 예. 있는데 그렇지 않죠. 네. 제주도가 이제 지정학적으로 보셔도 아는데 태평양의 한 가운데, 동북아의 한 네.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 가지 제주도의 참 전략적 요충지도 네. 되고 가장 아름다운 섬도 되고 네. 아주 그리고 한 단지 내에 한 지역 내에 전부를 구비한 곳은 아마 제주도밖에 없잖아요. 그럴 저도 거예요. 해외에 많이 가봅니다만은 예. 뭐 하와이니 뭐니 제주도는 큰 태평양 바다가 있고 네. 그다음에 그 제일 남한에서 제일 큰 한라산이 있고 그렇죠. 문화가 있고 네, 역사가 있고 네. 또 동굴이 있고 네. 뭐 참 한 지역 내에 네. 전부를 갖추어져 있는 종합 세트입니다. 네. 아마 이런 곳은 전 세계에 별로 저는 없다고 생각이 돼요. 없죠. 네. 해변이면 해변 뭐 이것만 예. 하는데 제주도는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제주도를 가보면은 이국적인 또 아름다움도 네. 느껴져요. 그래서 참 우리나라의 보석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의원님께서 나신 곳은 어디죠? 저는 제주도에서도 가장 저 시골이라고 제주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한경면 고산이라는 곳이에요. 예. 이게 차기섬이라고 알는지 모르겠어요. 차기섬하고 세계적인 낚시터인데 예. 그 차기섬이 있는 그 고산이라는 마을이에요. 네, 높을 고산. 곳자 몇 산자 네. 거기서 이제 네. 태어났죠. 예.
네. 거기서 나서 자라셨어요? 네, 거기서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고 아, 이제 예. 제주시로 유학을 나왔어요. 아, 제주시로 그러셨구나. 중학교 예, 때 예, 예. 12살 때에 예. 또 유학이에요. 여기 혼자 유학이죠. 자취 생활을 하죠. 밥해 먹고. 대처로 나오신 겁니다. 예, 이게 배우러 나온 거죠. 이제 예, 예. 제주시 가야 공부도 예, 할 수 예. 있고 해서 예. 시골서 하면 뭐 좋은 학교 못 간다 해서 제주로 유학을 나왔어요. 예. 그때부터 이제 이 방랑 생활이 시작된 거죠. 그러셨군요. 이게 제주시에서 6년, 네. 또 서울에 와서 또 네. 한 10년, 네. 그럼 또 일본에 가서 또 10년 이런 식으로 계속 떠돌이 생활을 했죠. 네, 그러셨군요. 그 아무리 같은 제주도지만은 중학생이라면 한창 사춘기 때고 참 어린 나이인데 그 부모님하고 떨어져서 생활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어땠나요? 우리 제주 사람이 생활력이 강하죠. 저는 네. 아버님이 7살 때, 저 7살에 돌아가셔서 어머님이 7남매를 전부 공부를 시켰어요. 일을 하면서. 그래서 네. 어머님께서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하셨죠. 그래서 자식들 전부 공부 시켰죠, 어머님께서. 그래서 이제 제주시에 형들이 다 공부들 잘하고 해서 제주시로 이제 유학을 나와서 뭐 그때는 정말 이 쌀밥이 없었어요. 전부 보리밥입니다. 예. 이게 보리밥은 시간도 많이 걸려요. 예. 밥 지을 때는 또 연탄이 없었어요. 네. 처음에 숯불을 가지고 밥해 먹고 뭐 그런 시절이었죠. 근데 다 아름다운 추억이죠. 네, 그렇군요. 제주도 참 사투리가 심하던데 의원님은 다 알아들으세요? 예, 다 알아듣죠. 아, 그러세요? 그래서 저는 서울 와서 서울말을 계속 우리 제도 예. 말이 그대로 옛날 15, 16세기 제주도 서울말이에요. 예, 예. 근데 아래 아차 네. 발음이 있고 옛날 살아 있죠. 살아 있어서 예. 근데 또 이 제주도 이 바람이 세서 그런지 언어의 경계성인데 예. 짧게 얘기해요. 왔다 갔니 뭐인데 예. 왕방 아. 와서 보았느냐 왕방 예, 두 예. 글자로 해버려요. 예, 예. 뭐 10글자가 한 3글자로 축약되고 뭐 그렇군요. 그렇게 하게 되면 이 비제주도 사람들은 그걸 뜻을 뭐 예. 예, 잘. 한일에서요 왕방강 이렇게 하잖아요. 와서 봐서 갔느냐 왕방강 아, 와서 봐서 갔느냐로 그거를, 왕방강으로 예, 그냥. 왕방강 뭐 이런 그런 예. 식으로 모르죠. 근데 실제는 와서 다 와서 그런 거죠. 다 들어갔네요. 다 네. 들어가죠. 네. 예, 그걸 저희들은 이제 언어학에서는 언어의 경제성 예. 굉장히 이 단어를 짧게 쓰면서 네. 뜻을 표현하는 그게 네. 아주 발달돼 있어요. 네. 제주도 네. 사람들이. 예. 제주도 방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래요. 아 중요하죠. 예, 예. 15세기 한국말 예. 알려고 그러면 저희도 방언 연구를 해야 돼요. 예. 그 이숙영 서울대학교 이숙영 박사가 그걸 가지고 이제 그 논문을 썼죠. 네. 그래서 15세기에 우리 한국의 고어죠. 예. 이걸 하려면 저희도 현재 들어 온전돼 있거든요. 예, 예. 그래 해야 돼요. 언어의 보고이기도 예, 합니다. 그렇습니다. 제주도 하면은 이제 삼다 이제 풍다, 석다, 여다 여자가 많다라고도 하지만은 또 그 여성들이 생활력이 강하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어머님께서는 참 고생하셨겠습니다. 예, 고생 어머님께서는 이제 자식 키우는 게 보람이죠. 그래서 예. 본인은 이제 고생이라고 생각을 아니 하는 건데 저희들 볼 때는 어머님께 따뜻한 밥 한 끼 해드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늘 가슴이 아파요. 예. 네. 참 훌륭하신 어머님이었는데. 네. 그러게요. 그런데 이제 어머님 품을 떠나서 이제 서울로 더 큰 유학을 이제 그죠, 대학을 그죠. 가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때 아들을 보내면서 혹시 어머님께서 어떠셨어요? 그렇게 자식 7남매 키우다 보니까 그래 잔잔한 정이 없어요. 그래서 뭐 그런 거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그 하숙비 보내주고 이게 어머니 예. 역할이고 해서 예. 따뜻하게 그렇게 뭐 자상하게 그런 게 없어요. 예. 제주 사람이 그렇게 강하죠. 저희도 그렇군요. 여자분들이 네. 이거 뭐 저희 어머니 많은 저희도 여자분들이 강해요. 그러시죠. 생활력이 강하죠. 그래서 예. 저희도 여자 만나면 평생 굶어 죽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그러게 말이에요. 예. 혹시 어머님께서도 물
물질도 하셨습니까? 예, 뭐 근데 이제 물질이라는 게 이제 다른 사업을 많이 했어요. 어릴 때 그러셨군요. 물질을 다 하죠. 네, 네. 저희 누나 지금 누나도 돌아가셨는데 물질 하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러셨어요. 저 울진 그쪽에서 돌아가셨는데 17살 때에 물질을 하다가 그 돌아가셨어요. 예, 다들 물질하는데 이제 우리 어머니 더 한 단계 위죠. 이제 예. 물질내서 저희 큰 나라는 지금도 물질내요. 그러세요. 그런데 한 단계 위가 돼서 뭐 물질하면서 경제 그력 갖추기는 어렵고 그거 좀 안 뭐 되겠- 다른 안 사업들은 뭐 되겠군요. 농사 짓고 예. 많이 했죠 사업을. 그야말로 참 파란만장한 생애를 사신 어머님이십니다. 이제 강 의원께서는 이제는 제주가 낳은 인재시고 고향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데 참 제주도민들의 신망이 두텁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오죽하시면은 17, 18, 19, 20대 4대에 당선을 하셨는데 이게 제주도 사상 처음이라고 들었어요. 예, 제주도가 한 번 되고 한 번 떨어지고 그렇죠. 이런 꼴이 많았지요. 예. 그리고 한 당이 그렇게 석권하는 것도 없었어요. 예. 저가 17대 때에 대학 교수하다가 이제 뭐 정치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들려서 교수하다가 이제 중도에 정치판에 들어서 뭐 그냥 야당 불모지였어요. 네. 제주도는. 그런데 가서 우선은 저가 내리 사선한 거 제도 역사상 처음이고요. 또 하나는 제가 그때 열린우리당 때에서 창당하고 국회의원들 내리 우리 당만 석권했어요. 아마 이건 대한민국 정치사상 처음이에요. 예. 한 당이 뭐 전라도나 경상도가 뭐 무소속도 되고 그랬죠. 그렇죠. 그것도 제도 정치사상 처음이죠. 네. 대한민국 정치사상 한 지에서 내리 4번 이건 없어요. 네. 뭐 부산도 그렇고 다 뭐 네. 무소속도 가끔 됐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이 도민들이 저에게 안겨준 저희 당이 안겨준 또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그 제주도가 저희들은 공동체 사회에서 전부 알아요. 예. 저 사람 누구다 어떤 사람이다 뭐 아버지는 누구 할아버지는 누구다 이런 게 전부 드러났죠. 그러니까 열심히 하지 않으면은 공부한 거는 그렇겠습니다. 예. 지역에서의 참 신망이 두터우신데 어떻게 보면 참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9년 연속 국회 입법과 정책개발 최우수 의원 또 우수 의원 이런 식으로 선정이 됐고 4년 연속 국회 헌정 대상을 받으셨는데 아주 힘든 기록이에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국회가 선정한 9년 네. 연속 그 네. 최우수 의원, 우수 의원 네. 한 번 네. 최우수 의원 했는데 그런 네. 그 제도가 만들어서 아마 그 역사는 깨지 못할 거예요. 우선 예. 내리 3선을 해야 되고 매년 그 상을 받았어요. 그건 이제 법안 많이 제출하고 통과시키고 네. 또 정책 질의들 이런 거 가지고 종합해서 평가하는 건데 네. 했었는데 그런 영광을 얻을 수 있었어요.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열심히 했다. 뭐 네. 유권자들 도민들이 평가해주지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네. 생각을 하죠. 예. 그렇게 열심히 하시고 업적을 쌓으셨으니까 앞으로도 참 도민들의 신망이 더 두터우시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축하를 드리고요. 요즘은 사실 여름 휴가 때도 해외로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휴가지로서의 제주도 우리 강 의원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예, 이제 우리나라 그 관광의 수준도 좀 달라졌죠. 옛날하고는 옛날은 뭐 보는 것 중심으로 뭐 자연 경관 중심으로 했는데 이제 좀 수준이 높아서 문화도 봐야 되고 역사도 봐야 되고 자연도 보고 여러 가지 그 볼 게 많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하나 저희들은 이제 청정 제주가 돼서 네. 휴양지로서도 아주 좋습니다. 네. 이게 헬스케어 타운 같은 네. 거. 그래서 단지 본다 이천 말고 저희들서 쉰다. 쉰다. 이런 기분으로 가도 참 좋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네. 이 관광의 개념 자체가 자꾸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좀 제주도를 좀 쉬는 쉼터로서 네. 이용해 줬으면은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예. 예, 그 참 좋은 말씀이시네요. 예, 예. 자꾸 뭐 다니면서 이렇게 뭐 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예. 한 군데서 쉴 수 있는 예. 그런 휴양지로서의 제주. 예, 저희도 예. 물이 참 좋지 않습니까? 예, 물 예. 좋고 예,
공기 좋고 예. 뭐 참 그래서 그걸 잘 즐길 수 있는 그 건강에도 참 좋고. 그렇죠. 네. 요즘 제주도 경기는 어떻습니까? 다른 지역보다는 그래도 한결 좀 좋을 아, 거예요. 그래요? 좋을 예. 건데 아주 안 좋습니다. 너무 이 아파트들을 그 뭐 큰 지어버리고 건설업 쪽이 되게 어려워요. 그다음에 이 관광객 중국의 관광객 네. 만 줄어가지고 이제 여행 그다음에 관광업소들이 좀 되게 울상이죠. 그다음에 호텔업 등등이 예. 그런 것을 치밀하게 늘 세상이 한 길로만 쭉 올라가지 않잖아요. 그렇긴 하죠. 꺾어질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고 이걸 네.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데 네. 그냥 중국 관광이 몰려온다니까 호텔을 많이 지어버렸어요. 요즘은 그냥 뭐 네. 호텔이 10,000원이 아니라 텅텅 비어 있는 호텔이 참 많습니다. 호텔업 숙박업이 좀 예, 어렵겠군요. 요즘. 여행사하고. 그렇다면 우리 이제 우리 내국인들이 좀 제주를 많이 찾아야 되는데, 예, 그래서 올 여름에 제주 찾기 운동이라도 좀 벌여야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 관광객이 이렇게 관광객을 받아줄 수 있는 그 인플라가 구축돼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서 관광객을 무조건 너무 많이 받아들여 놓으니 거기에 뭐 이 오물 문제, 폐기물 문제들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자정 중에 좀 좀 조절 중에 있는 상황이에요, 제주도가. 이게 혹자들은 관광객이 너무 많다, 이제 총량제하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관광객 총량제. 예. 이게 전 세계에서 유명한 관광지는 그렇게 합니다. 네. 너무 많이 외지인들 들어와서 예. 자연 환경 훼손하는 경우가 많고 네, 또 인프라가 구축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말들도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제주도정에서 잘 해나가야죠. 그걸 잘 이 폐기물 문제도 지금 하수 처리장 문제 참 심각하거든요. 이런 문제. 그 잘못하다가는 아름다운 바다가 오염될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심혈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야겠는데요. 제주, 그 이상의 제주를 만들어가야 할 때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제주의 현재 그리고 미래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글쎄요,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하나의 시대 정신, 시대 가치하고 맞물려 있는 건데 제주 어떤 제주, 제주 가치는 최고가 청정입니다. 깨끗하다는 그렇죠. 것, 청정성을 얼마나 지켜내느냐. 그리고 저희들은 아름다운 자연이거든요. 이 아름다움을 어떻게 보존할 수 있느냐. 이 위에서 개발이 문제가 이제 얘기가 돼야 돼서 그거 저 우리 양적인 이제 그 팽창보다는 질적으로 제주도가 높아져야 된다. 이게 더 나은 제주라는 게 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뭐 아파트 고층 빌딩 짓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질적으로 제주도가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것은 청정하고 아름다움이에요. 그 바탕 위에서 이제 어떻게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아까 쉬어야 되느냐, 또 보아야 되느냐, 또 놀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의 이제 새로운 이 발상의 전환. 10년, 20년 전만 해도 그런 발상은 못했어요. 많이 관광객 많이 와서 양적 평창 했으면 좋겠다. 뭐 많이 외국인 자본 와서라도 개발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시대가 있었죠. 20년, 30년, 10년 전까지만 해도. 요즘 조금 이 생각이 많이 바뀌고 있고. 제도 사람들의 의식도 많이 바뀌고 있어요. 환경적 측면에서도 굉장히 앞으로 그 역점을 둬야겠군요. 네, 제주도 네. 환경지키 저 예. 아름다운 제주도를 그러면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앞부분에 잠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4.3 사건으로 네. 생각이 됩니다. 지난 5월 10일이 제주 4.3 연구소 창립 30주년이었다고 들었어요. 그때 의원님 말씀도 제가 들었는데 젊은 시절 피와 땀이 스며든 곳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감회가 정말 남다르셨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 쭉 민주화운동을 해왔었어요. 그래서 뭐 학교 구속도 당하고
이제 뭐 그다음에 뭐 학교 재적당해서 학교도 서울대학교도 한 12년 다니고 이렇게 했는데 그 민주운동 과정에서 이 억울한 역사, 잘못된 역사 또 제가 역사학도이기 때문에 네. 바로 잡아야 된다 해서 78년도 후반부터 그때 4.3 30주년 네. 때죠. 그 유명한 작가인 현경 네. 작가들 김명식 옛날 수사 신 김명식 신의 등등과 함께 민주운동 했던 분들이 모여서들 이제 4.3 비밀리에 위령제도 지내고 4.3에 서로 의견들 공유하는 게 벌써 그게 1978, 9년이죠. 네. 목사님 신부님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에 유학 가가지고 일본에서 처음으로 1988년 40주년 때에 네. 처음으로 이제 4.3을 세계 공개를 했죠. 동경하고 서울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민주화운동 그다음에 4.3 진상규명운동 이게 하나의 한 연선상에 있는 거죠. 저에게서는. 그래서 그다음에 4.3 연구소를 그 만들어서 30주년 했죠. 연구소 만들고 그다음에 4.3 특별법을 만들고 지금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때 특별법을 만들었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가서 사죄를 했고 그걸 인정을 했죠. 네. 그때 이제 저는 교수할 때 이제 지금 박원순 서울시장이 진상 보고서 작성단이 있었어요. 국무총리 산하에. 그때 단장을 하고 제가 간사를 하면서 그 진상 보고서를 만들고 그거에 기초해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께서 가서 사죄를 했던 그런 역사가 있죠. 2004년도 5년도죠. 4년도 그런 역사에서 지금도 그런데 완전 해결되지 않고 진행 중이에요. 4.3의 역사는. 그러니까 벌써 70주년이 지났는데 참 어렵습니다. 어려워. 아직도 완전 해결이 안 되고 있군요. 그래서 20일 6월 20일부터 이제 유엔에서 유엔 대표부에서 4.3 그 평화 인권 4.3 진상 알리는 걸 유엔에서 해요. 전 세계 알리는 거. 제가 가야 되는데 저는 국회 일정 때문에 못 가서 제가 이제 저하고 제주도하고 제주 4.3 평화재단이 공동 주관했는데 저는 못 가고 대신 이제 보좌관을 보냈는데 국회 일정 때문에 그 이제 좀 알아야 돼요. 전 세계 미군정 시대 때 이런 사건입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2002년도에 하버드 대학에 가서 강연을 할 때에 미국이 양심에 깨어나라. 당연히 알아야 된다. 미군정 때 일어난 사건 아니냐. 그런데 왜 당신네들은 모른 체 하느냐. 그렇게 좀 일갈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에 가서 강연하면서. 이번에 가서도 그 미국이라든 전 세계 시민들이 알아야 돼요. 한 지역에서 3분의 1 이상을 이렇게 학살하는 경우 없어요. 이 제노사이드죠, 제노사이드. 근데 뭐 계속 진행, 역사는 참 지난한 과정입니다. 그러게요. 슬픈 역사인데 참 큰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유엔에서의 그런 활동이 이걸 세계적인 어떤 여론 환기에 한 계기가 되리라고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제주 4.3 사건 진상 규명에 그 관심과 격려를 가장 많이 보내주신 분들이 광주 시민들이라고 들었어요. 그 광주도 대한민국의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광주가 있었지 않습니까? 저희들 제도 사람들 힘만으로는 부족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광주 문제가 이제 전부 세상에 드러나면서 제가 마침 그 광주 5.18 이사였었어요. 그러셨군요. 재단의 이사가 돼서 이제 광주 분들 이렇게 전부 얘기를 했고 또 그분들이 그렇게 뭐 광주시 의회부터 시작해서 광주에 민주화 운동했던 또 광주 항쟁했던 분들이 전부 저희들을 그렇게 도와주셨어요. 지금도 광주 할 때는 제주 4.3 때는 광주 분들이 엄청 와서 추모해주고 그렇습니다. 그랬군요. 제주도 그렇고 광주도 그렇고 그야말로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비극인데
이런 불행한 역사가 없어야겠죠. 또 없겠죠. 그렇지만은 정말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리라고 보세요? 우선은 우리 모두가 늘 역사는 반복될 위험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전쟁 끝난 다음에 전쟁이 없을 줄 알았는데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늘 반복되는 데서 우리가 두 눈 부릅뜨고 시민으로서 깨어 있어야 돼요. 네. 깨어 있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늘 역사 속에는 그 전쟁이라든지 학살 이런 게 도사리고 있어요. 도사리고 있다는 걸 우리는 자각하고 있어야 돼요. 느끼고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자꾸 그걸 막아내는 장치를 제어 장치를 우리가 준비하게 되죠. 그래서 이 과거 역사에 대해서 진상 규명 그리고 국가 책임 묻는 이런 것들은 그런 것에 대한 최소한의 담보물이다. 그런 식의 생각을 하게 되죠. 깨어 있어야. 그리고 자꾸 반성하고 잘못된 건 사과하고 그래야 돼요. 네,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우리 강 의원께서는 이제 정계 나가시기 전에 이제 대학 교수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계에 입문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민주화운동 같이 했던 그 동지들이 많이 정계에 들어갔어요. 예, 뭐 이철 선배, 유인태 선배네 같이 민청한 동지인데, 그다음에 정동영 그때 당대표 정동영 저 국사과 1년 직계 후배거든요. 정동영, 그다음에 이해찬 대표네 전부 이제 먼저 정치판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때 정동영 지금 민평당 당대표가 뭐 선배님 그 같이 정치하자고 또 그 전에 DJ 선생도 여러 차례 저보고 정치하자고 하는데 제가 좀 거절을 했어요. 별로 하고 싶은 생각이 없더라고요. 학자가 돼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정치를 좀 피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도 이 꼬마 민주당 만들었을 때 다음에 열린우리당 만들었을 때 뭐 보선에 나오라 제가 밖에 있는 게 저기 후보님 도와주는 걸 겁니다 해서 이제 거절했던 적도 있고 한데 어떻게 운명적인지 2004년에 정치를 하게 됐구만요.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명분이. 저로서는 다른 명분이 없어요. 민주주의의 완결 이것을 명분으로 삼아서 정치를 하게 돼서 하다 보니까 이까지 온 거예요. 민주주의의 완결을 명분으로 해서 2004년에 정계에 투신하신 지 이제 15년이 지났습니다. 지났어요. 그런데 정치인 강창일, 국회의원 강창일에 대해서 좀 칭찬해주고 싶은 그런 일은 어떤 일들입니까? 제가 불자가 돼서 그런지 참 이해해 주려고 그래요. 이 상대방을. 그래서 아주 형편없다 하게 되면 그냥 욕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는 가능하면 이해해 주려고. 그러니까 이 부처님의 우리 중도 사상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양극단을 피해서 가운데 서서 양쪽을 이해해 주면서 하나로 만들어내는 그런 것. 화쟁 사상. 화쟁 그렇죠. 중도 사상. 되게 저는 그것을 또 부처님의 평화 사상. 그렇죠. 이런 것들을 되게 저는 이 몸으로 체득했다고 뭐 그걸 실천하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해해 주려고. 우리나라는 이 화쟁 사상이라는 아주 좋은 전통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원효 스님 때부터 참 그런 철학적인 바탕을 가지고 있는데 이 우리 후손들이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또 그런 전통이 있는 나라니까 결국은 우리가 방향을 잡아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도 해봅니다. 그래요. 또 길게 내다보면 큰 틀 속에서는 그 화쟁이라든지 중도 사상 부처님의 가르침이 많이 녹아 있다 그러는데 당장 이 눈앞에 볼 때는 화가 날 때가 있는데 길게 내다보면 또 이제 잘들 국민이 있어서 그래요. 두 눈 부릅뜨고 보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국민에서 보고 있으니까 하다가도 쑥 들어오잖아요. 지금 국회도 이제 국민을 무서워하죠. 무서워하니까 이제 뭐 한 당은 뭐 안 들어오고 있지만 그대로 다 들어와서 이제 하게 돼 있어요. 순간순간 짧은 기간에 볼 때 화가 날 때가 많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잘 될 것이다 이런 이제 기대는 늘 하거든요. 하는데 지금 국회 정각회는 회원 수는 몇 명이나 되나요? 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실제는 우리 불자 의원님들이 제가 볼 때는 한 7, 80명은 되고 있어요. 되는데
정치하면서 도움이 안 되잖아요. 종교를 내세우게 되면은 그러게. 도움이 되는 지역인데 도움이 안 되는 지역도 많잖아요. 예. 그래서 실제 등록은 한 50 몇 분밖에 안 해 있어요. 예. 뭐 이해합니다. 예. 이것도 표 저것도 표니까 속된 말로 그런 얘기예요. 당연 종교 뭐예요? 기천불교입니다. 기천불교 뭐냐 했더니 기독교, 천주교, 불교래. 기천불교. 예. 뭐 이해하죠. 네. 근데 저는 좀 체질이 안 맞아요. 뭐 종교까지 쏘이면서 정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정치가 뭔데. 예. 그래서 좀 뭐 처음부터 뭐 불자다. 그래서 이 정각회 그래서 이제 또 하나 부처님이 가피로 저는 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불자들이 저는 뭐 집안이 뭐 불자하고 불인연이 깊죠. 형제들부터 시작해서.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불자들이 그렇게 저를 도와줬어요. 네. 처음 나올 때에.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 되면은 이 횡하겠다 이런 걸 해서 국회 딱 들어왔는데 불자 모임이 없어요. 와서 봤더니 15대 때 잠시 있다가 여야끼리 싸움을 했답니다. 정가 그런 게 있었는데 누가 회장할 거냐 이런 거 싸움하다가 없어져 버렸대요. 10년 동안. 그래서 그때 이제 저기 저 마산에 뭐 국회의원이 있어요. 대불련 대학생 부르고 대불련 활동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불렀어요. 우리 정각회 부활시키자. 그래서 이제 그때 부활을 시켰죠. 그래서 이용이 국회의장이었던 예. 나이 든 분이 예. 해야 되니까 그분을 이제 회장님 모시고 이제 그 안흥준 의원하고 제가 이제 부회장을 맡아서 네. 쭉 해왔죠. 네. 그래서 쭉 부회장 맡아서 하다가 또 뭐 회장하고 뭐 돌아가면서 하도록 돼 있어요. 네. 하다가 이게 6년 전에 또 회장을 했었어요, 제가. 예. 근데 이제 다시 이제 또 다시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그 중간에 이제 주호영 의원이 하다가 예. 이제 또 다시 제가 이제 다시 예. 그래서 정각회 의원님들 참 훌륭해요. 네. 그 역시 부처님 가르침을 몸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열심히들 저희들끼리 뭐 이 다툼이 없어요. 네. 여야 네. 불교 진흥을 위해서 많이들 노력을 했어요. 이 종교 차별적인 법이 참 많았습니다. 네. 이 종교 차별적인 법이 많았는데 그런 것들을 많이 고쳐냈어요. 여야가 힘 합쳐서. 네. 불자 정치인들은 좀 달랐으면 좋겠어요. 예, 좀 제가 볼 때는 제가 보증을 하자면 물론 거기에 한두 사람 이상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대부분은 네. 90 몇 프로는 다들 훌륭해요. 그러시군요.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고 네, 네. 아주 훌륭합니다. 그래서 내가 부처님이 가르침이 우리 여의도에 많이 퍼졌으면 좋겠다. 네, 그래야죠. 그런 생각을 하고 네. 있어요. 어떤 활동을 주로 하세요? 정각회에서? 이제 매주 이 큰 스님들이라든지 법사님들 모셔서 불교 설법도 듣고요. 우리 또 직원 불자회가 잘 돼 있어요. 네. 그렇게 하고 이제 종교 차별적인 법안들 있잖아요. 네. 뭐 전통 사찰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잘못된 거 고쳐 나가야 되고 또 하나 예산 문제도 있어요. 영관이가 지금 이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데 한일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보물은 전부 전통 사찰이 보존해주고 있습니다. 예, 불국사니 뭐니 한국의 전통 그 문화재들, 유물들, 유적들 전부 불교가 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이걸 그러니까 전통 사찰에 대한 지원을 종교의 특혜로 보면 안 돼요. 그렇죠. 만일 생각해 보세요. 국가가 관리를 한다 해보세요. 몇십만 명의 공무원이 필요합니다. 불국사, 뭐 석굴암이다, 뭐 어디 뭐 화엄사다 전부 이거 신라 시대 때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송광사다, 네. 해인사다. 이거 국가가 어떻게 관리하겠습니까? 예? 몇십만 명이 공무원 새로 뽑아야 그럼요. 돼요. 네. 이게 불교가 해주고 있어요. 해주고 있죠.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지원은 특혜가 아니에요. 네. 이 나라 문화를 지켜주는 곳이 전통 사찰이다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혹자들은 이걸 뭐 불교에 대한 특혜로 그렇죠. 에이, 그 아주 잘못된 네. 역사 인식이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네. 있죠. 그 참 바쁜 정치 활동을 하시면서 또 신행 활동까지 하시려면은
더 바쁘실 것 같은데 평소 이 수행이라든지 신행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 저는 불교하고 인연이 참 깊습니다. 네. 어릴 때부터 또 입산하려고도 여러 번 했었고, 네. 예, 다음에 저희 집 사람하고 맺어진 것도 송광사에서 인연돼서 맺어졌고, 그러니까 이 중학교 때부터 이 매일 법당에 나가서 또 대학 때는 방학 때 내려가면 또 절간에 가서 늘 보현사 절간에 가서 늘 방학 때 1~2개월 살고 예,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그 뭐 신행 뭐 어떤 삶이 돼 버렸어요. 네, 삶. 그러시군요. 네. 삶이 돼 가지고 모든 생각 사유 체계가 전부 불교화돼 가지고 그 특별히 뭐 신행 생활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근데 이제 예. 가끔 가다가 잠잘 때는 이제 부처님의 그 말 뜻은 뭐지 해서 종종 생각을 하게 되죠. 예. 삶이 화두처럼. 신행이고 예. 신행이 삶이군요. 예. 네. 인연이 깊은 사찰이나 스님들도 많으시겠어요? 많죠. 아마 이 불교 스님들보다 더 많은 거 아닌가. 저는 고등학교 중학교 2학년 때 예. 이 시인 고은 선생, 네, 네. 고은 선생이 시인 이 스님이었었어요. 네. 이게 제주도에 왔었거든요. 예. 원명사에 네. 주석하고 계셨는데 그때 이제 불교하고 네. 인연 맺고, 네. 그다음에 중학교 3학년 때 룸비니 활동해서 룸비니를 만들고, 그다음에 대학교 들어와서 이제 송광사 네. 구산 큰 스님들 계셨죠. 그다음에 돌아가신 법정 스님. 네. 법정 스님은 70 민주화 운동을 했었지 않습니까? 네. 72, 3년도에. 그래서 이 봉은사에 주석하고 계셨어요. 법정 스님이. 그럼 우리는 숨어 들어가서 이제 스님한테 세상 돌아가는 얘기도 듣고 72년도에. 네. 그다음에 73년도에는 법정 스님이 송광사로 내려가셨죠. 불일남에. 네. 거기 가서 이제 뭐 설법 듣고 예. 구산 큰 스님. 그다음에는 또 타느 스님. 네. 월정사에 조실했던 타느 스님께서 이제 저희들을 가르쳐 주고 우리 서울대학교 불교학생회 멤버들 많이 그 공부시켜 줬거든요. 네. 화엄경 그 강의도 해 주시고. 네. 이게 그다음 세대가 지금 한국 불교를 움직이고 있죠. 무비 스님. 네. 그다음에 뭐 많습니다. 그다음에 그 선원정사 하시는 대종사님들 뭐 등등등 해서, 그다음에 효당 스님이라고 최범술 스님이라고 그분 다솔사. 예. 그분 뭐 재헌 의원 됐는데 그분이 예. 만해 한용운 선생의 이제 제자인데 예. 돌아가셨죠. 이제 그런 분들에서 네. 70년대에 많이 저 스님들 쫓아다녔었어요. 예. 우리 그 한국 불교 현대사의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스님들을 많이 알고 친견하고 예, 그러셨군요. 많이 아는 편이에요. 네, 예, 그러시네요. 많이. 정말 놀랄 정도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 이제 네. 맘마미아 하는 정우 스님. 네. 내는 이제 그때 지금 뭐 크게 하죠. 이 정우 큰 스님. 네. 이제 그 스님네하고도 이제 70년대 자꾸 만나서 이제 네. 대화들 하고 막 네, 그랬었어요. 그렇군요.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내가 불자이기가 얼마나 다행이었던가 하는 것을 느끼는 그런 때가 있었나요? 예, 여러 가지 참 이 불교가 좀 네. 어렵습니다. 스스로 네. 전부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네. 오히려 절대자를 갖고 있으면은 전부 의탁을 하잖아요. 절대자한테 하나님께 그렇죠. 탁 하는데 이 뭐 일체 유심조다 뭐다 해서 우리 스스로가 좀 해야 돼요. 네. 예, 그러니까 그만큼 책임감을 많이 느끼게 되고 많이 좌절을 하게 되죠. 예. 그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이제 마음이 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체득하게 되면서 불자로서 정착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왜냐니까 이제 이 불교가 또 미신화되면 안 돼요. 네. 세상이 어려우면은 불교가 미신화돼 버려요. 그 구복신앙으로 가게 되죠. 구복신앙. 네. 복을 막 붙여. 그게 그 미신이죠. 부처님께 기도 열심히 복을 줄 것이다. 그렇잖아요. 저는 그렇게 그건 구복신앙이고 네. 그건 미신이다. 네. 오히려 한 예를 들면 이겁니다.
부처님 가르침 중에 욕심하고 행복은 반비례합니다. 네. 욕심하고 행복은 뭐 1조가 돈 많으냐 100만 원이 많으냐 이거는 아주 주관적인 거 아닙니까? 욕심이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은 적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을 버려야 욕심. 네, 네. 욕심을 버리게 되면 행복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네. 단돈 100만 원 가지고서도 행복을 느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1조 가지고 100억 가지고서도 행복을 못 느끼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욕심을 버리는 것, 이게 부처님 말씀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참 우리 금강경 보면 이 마음이 어디 있느냐 몰라요. 뭐 마음이 영혼하고도 다릅습니다. 그렇죠. 영혼하고 다르죠. 그렇습니다. 마음이 어디 있냐 몰라. 뭐 가슴에 있는가? 하트하고 또 좀 다른 개념이고. 그 마음은 금강이에요. 금강, 보석이에요. 예. 영원히 깨지지 않는 영원히 빛나는 건데 예. 여기에 살다 보니까 때가 많이 묻어버렸어. 예, 이 때를 자꾸 벗겨내야 돼. 예. 때를 완전히 벗겨내게 되면 그게 부처라.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때를 완전히 벗겨내면 부처라. 음. 근데 자기 마음이 금강이라는 걸 우리는 못 느끼고 있어요. 그게 오히려 때를 한 욕망도 때 아닙니까? 때. 네, 네. 자꾸 때가 이게 자꾸 벗겨내게 되면은 꼭 이 마음은 불변이에요. 네. 가만히 있어요. 우리 육신이야 자꾸 없어지잖아요. 예? 그렇죠. 뭐 죄가 되고 뭐 사람 죽으면 죄가 되고. 네. 근데 마음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네. 그걸 잘 깨닫니 구복으로 가지 마시고 네. 자기 마음이 그 자체가 불이다. 네. 이것을 느끼도록 자꾸 공부를 하는 게 좋지 않느냐. 네. 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금강석 같은 우리 예. 마음을 잘 예, 지키고 금강. 때가 끼면 계속 벗겨내야겠습니다. 벗겨내야 예, 돼. 참, 완전히 벗겨내면 예. 그게 이제 붙여줘. 어유, 아주 참 오늘 좋은 말씀. 예, 아니 그래서 들려주셨습니다. 다른 것보다 네, 욕망과 행복은 반비례한다. 네, 네,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예, 예, 그러니까 저는 부처님 가르침을 좀 몸으로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예, 예? 부처님 가르침. 네, 네. 우리 강창일 의원과 1시간 가까이 시간을 보내고 나니까 그야말로 달리 보입니다. 처음에 그렇습니까? 처음에 뵀을 때하고 지금 완전히 예, 달리 무슨 보이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약속된 시간이 거의 아, 다 돼가고 그렇습니까? 있습니다. 이 시간을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우리 불자 여러분, 참 이 위대한 부처님의 가르침 잘 되새깁시오. 부처님과 아까 화쟁, 중도 사상, 그리고 평화 사상 이게 또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자비 이 네 가지를 자기 복, 자기 깨치는 것만 고민하지 마시고 이 세상 좀 잘 이 좋은 세상 만드는데 우리 불자 여러분들이 이제는 앞장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다들 청안하셨고 성불 하세요. 예, 네, 오늘 참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 정각 회장이신 강창일 의원을 모시고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무쪼록 정각회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도 잘 좀 건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BBS 초대석 향기로운 만남.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십니다. 강창일 의원을 만났습니다. 그야말로 신심의 향기 가득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인색하지 않고 베푸는 자는 누구에게나 사랑을 받는다. 또 많은 이들에게 칭송을 받는다. 조금 전에 강 의원이 하신 얘기와 맥을 같이 하고 있죠. 정일 아함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이 여름 많이 나누면서 더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주는 그런 나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성불하십시오.